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원 담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파파팡. 여러분들, 와우, 한국사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신 준비하느라고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 오늘은요 여러분들 꼭 오늘은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주세요. 정말 칭찬 좀 해줘. 여기까지 오는 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주 그것도 매운 걸로, 아주 화끈. 나 완강했어? 뜨거운 매운 떡볶이 먹어보는 거야. 어우, 기억 짜릿짜릿할 거야. 그래야 또 이제 남은 세 개 다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우, 잘했어요. 진짜 최고. 당신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야. 여기까지 온 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우. 자,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조선 후기의 어떤 그 국학 그리고 서민 문화의 발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망했고 청나라가 있으니까 오랑캐 아니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서, 국학, 그죠? 국학, 뭐 대표적인 역사서, 어떤 정통성을 따지는 거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실증하는 거야. 한치훈의 해동역사, 남북국 시대 만주를 가져와,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죠?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지리지 또는 지도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다? 상업의 발달. 중앙 집권이 아니라 바로 상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조선 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요, 서민 문화. 이 서민 문화가 정말 발달했죠. 그죠?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서당 교육, 그죠? 이 서당 교육이 활발하게 되면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의식이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중심에 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 서민들을 그려놓은 풍속화. 의 대가들이 누가 있나요?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죠? 풍속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경산수화, 우리 것을 그린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민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서민문화 성장, 서민문화의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된다. 물론 이제 진경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한글 소설, 이 서민들이 또 좋아하는 한글 소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문화예요. 그렇구나. 모내기법이 발달하면서 돈을 좀 가진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거야. 문화를 즐기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바로, 그렇죠, 그 서민들, 농민들이 이제 의식이 성장한 거야. 서당교육, 문화의 향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야. 야, 생산력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군데? 나야, 나. 내가 이 모내기법, 내가 딱 정부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산력 증가시켜, 내가 부를 창출했어. 내가 주인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눌러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세도정치. 이 19세기.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조선의 정치 형태. 붕당 정치,
그 다음이 환국정쟁. 정말 사약글씨 왔다 갔다 했죠. 숙종 때. 그 다음이 영정조의 탕평정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조가 죽으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세도정치 19세기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조선사의 정치사 흐름이란 말이야. 자, 배경은요. 바로 정조의 사후, 정치 세력 간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면서요. 외척, 외갓집조, 이런 외척 등 바로 그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풍양조씨, 안동, 김씨들. 이 가문들은 여러분들 족보도 위조가 안 돼요. 하도 빵빵하게 잘 나가는 집안이라서. 지금 풍양조씨, 안동, 김씨라 한다면 정말 오리지널 확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나기가 어려워. 왜? 귀하니까. 네. 자, 전개 볼게요. 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를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야, 정말 다 장악한 거야. 특히 여러분들 정치 권력 어디? 비변사. 비변사 들어봤죠, 여러분들? 조선 후기 특히 양란을 거치면서 그 권력이 강화되었다. 그 비변사가 절정을 이룬 시기가 바로 이 소수가문. 바로 이들이 이 비변사와 오군영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권력이요. 너무 한 곳에 몰리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권력은 적당히 나뉘어져야 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한쪽에 몰린 거야. 문제가 발생한 거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패단이 벌어졌을까요? 제일 심각한 매관매직이야. 관직을 사고 팔어. 이 말이 돼? 관직을 사고 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저기 군청, 내가 저 청장이 됐어. 근데 돈을 주고 산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고 샀어. 그러면 그냥 있냐? 1,000만 원을 내가 뽑아야지. 청장이 있는 동안. 그럼 백성들한테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뽑으면 안 되잖아. 이득을 내야지. 한 3,000만 원 긁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매간매직을 하다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층 민중들은 죽어나는 거지. 탐관 올릴 때 부당한 조세 수탈. 세금 긁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화됩니다. 자, 그 부당한 조세 수탈이 뭐가 있느냐? 세금 수탈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삼정. 삼정의 문란이라는 겁니다. 자, 삼정에 뭐가 있냐면요. 삼정은 뭐냐면요. 전정, 군정, 환국이에요. 자, 전정은 뭐냐면 쌀로 내는 세금이고 군정은 뭐냐면 포를 내는 거야. 왜냐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랬잖아. 포 내면 군대 빠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세금이에요. 환국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돌아오는 곡식이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겨. 자, 보세요. 자, 전정. 먼저 각종 부가세로 법제상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거예요. 원래 토지세 10가만에 15가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뽑아야 되니까. 그죠? 부정부패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이 이게 뭐냐면 군정.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친 자의 군포를 이웃이나 친척의 부가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의 군포에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이제 19세기 세도령 시대 이 군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 안 가는 대신에 포를 내잖아. 포를 낸단 말이야. 근데 포를 내는데 포를 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요.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옆집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또는 원래 이 군역은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이에요. 16세, 60세 미만. 근데 65세 노인이 있어. 70세 노인이 있어. 이 사람들은 군대, 군역, 군포를 내는 대상이 아니겠지. 군대를 안 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포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아이 갓난아기도 있어. 갓난아기 타는 걔네한테 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정약용이 그 당시에 시를 하나 써요. 애절양이라는 시를 하나 씁니다. 정말 애절양의 그 시를 읽고 있으면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비통한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절이 뭐냐면 자르는 거예요. 슬프도록 자르는 거예요. 뭘 자르는지 알아요? 양. 바로 남성의 그 중요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나 남자 아니다. 나 그러니까 군대 안 간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약용의 애절량이 당시 그 군포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곡. 규정 이상으로 환곡의 수량 확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봄에 10가만 빌려줬어. 그럼 가을에 갚을 때는 11가만 갚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자를 한 가만 10% 받는 거야. 그런데 나는 봄에 버틸 수 있어. 나는 안 빌려도 돼. 그런데 관리가 뭐 웃겨. 무조건 빌려.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할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이자를 착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전정, 군정, 환곡 정말 총체적으로 백성들의 그 수탈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중앙에서 막 세도정 채가면서 막 거기에 줄 대려고 매간매직하면서 막 썩어 있죠. 그 썩어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리로 파견한 거 아니야. 그들이 막 긁어가는 거야. 막 전정, 군정, 환곡 막 긁어가는 거야. 문제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그 기층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쯤 되면 세도정치, 매관매직, 삼저의 문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말세야 말세!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러면 나오는 거.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동의되고요. 탐관오리 횡포, 잦은 재난과 질병, 그리고 서양 이양선의 출몰. 뭐 난리 아니야. 지금 외부적으로는 지금 서양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배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사회불안 고조되고 있죠. 이 당시에 이제 드디어 정감록, 정씨가 나라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씨 세상이 끝나고 정씨가 나라를 세우리니, 뭐 이런 어떤 그 예언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도참, 말세가 도래합니다. 왕조가 교체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사상이 유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미륵신앙. 미륵불은 뭐예요? 미래 오는 부처라 그랬잖아. 이제 미륵불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제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언 사상들. 항상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휴거. 이제 우리 모두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뭐 이런 종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또 천주교와 동학이 또 확산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막 매관매직에 수탈에 이런 썩어 빠진 것들 하면서 양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17세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 이 당시는 그냥 학문으로 전래된 거예요. 예, 서학,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 전래가 돼요. 근데 18세기 후엔 남인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수용하죠. 그 남인 실학자들 신앙으로 수용, 이 과정에서 정약용 집안이 있는 거예요. 정약용 집안은요 정말 독실한 아주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결국 정조가 죽으면서 정약용이 여기 휘말려가지고 결국 유배가는 거예요. 인간평등, 내세신앙 등으로 하층민과 부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다 평등해.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입니다.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사, 왜 당연하죠. 이거 유일신 사상이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건데 지금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평등사상 강조로 결국은 정부에서 탄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1801년 신유박해. 엄청나게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진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인데 제사 지내러 갔을 때
할아버지 뭐 할머니 제사 지냈을 때 죄송한데 저는 기독교 신자로 제사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뭐 그게 존중돼야 되겠죠, 그죠?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아직도 좀 불편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는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야. 유교의 나라인데 유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잖아, 조상한테. 그걸 제사지 않는다. 와, 이거 엄청난 문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주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학이 있습니다. 경주 출신,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경주 출신. 네, 우리 집안은 늘 이래요. 좀 이렇게 그렇게 저항의 어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쪽에 쓰네요. 아 진짜 우리 할아버지들 참. 경주 출신 최재우에 의해 창시가 되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와 민간 신앙의 요소의 결합.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긁어 모아서 만든 거예요. 시천주, 한울림, 그리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한울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다. 양반들이 상놈, 이 상놈 멍석말이를 하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놈의 그 안에도 한울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울림을 만나듯이 한울림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평등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양반 중심의 신문지에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죠? 인간 평등을 강조해서 교세가 아주 빠르게 확장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혹세 몸이 난다. 이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든다. 라는 죄목으로 결국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이때 바로 흥선대원군대예요. 동학을 탄압하죠. 그 뒤를 해서 2대 교주인 최시영, 이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해서 동경대전. 동경대전은 뭐 교회로 본다면 성경책, 그다음에 용담유사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찬송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단을 정비하면 삼남지대로 교사가 팍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지고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동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천주교, 동학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다 평등 사상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제 조선 후기는 신분제 사회로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리학, 양반 안 돼. 이런 과정 속에서 막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양반이라고 별것이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삼권의 수탈, 농촌사회 피폐, 농민사회 의식 성장 이러면서 이제 벽에 탁 붙이는 거죠. 이제 휴거의 세상이 돌아온다. 뭐 이런 거 막 벽서에 붙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정치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어떤 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 김조순, 안동김 씨 그 실세였거든요. 이제 밤에 이제 몰래 이렇게 글 써갖고 나와가지고 한글로 그렇게 김조순 바보 탁 붙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 저항. 그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김조순 이 바보래 뭐 이런 거 막 볼 거 아니에요. 소극적 저항. 당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적극적 저항으로도 발전하게 되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19세기 초, 중, 후 19세기는 여러분들 밀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밀란의 시대. 왜? 세도정치 시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밀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는요. 홍경레인안이 있고요. 19세기 중반에는요. 임술 농민봉기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홍경레인안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안도에서 몰락 양반 홍경래가 우군칙과 함께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몰락 양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경래가 우군칙과 함께 주도했다. 영세농민 중소상인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이 다 참여합니다.
아주 그냥 각계각층이 다 참여해서 나온 곳이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고요.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게 패배하면서 여러분들 이 관군이요, 그 정주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도자들만 어떻게 처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층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쓸어버리듯이 정말 이 정말 홍경래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당시 그 위정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 만행입니다, 만행. 물론 그 위정자의 입장 속에서 역모를 일으켰던 사람들 처형할 수 있죠. 처형했습니다. 역사가 그랬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정주에 들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쓸어버리듯이 다 죽여버리는, 이건 정말 만행이었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슴 아팠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술 농민봉기, 여기 이제 중반에 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또 진주에서 그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며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정부의 삼정개혁의 약속, 암행어사, 그리고 안핵사를 파견했습니다. 안핵사는 뭐냐면 이제 가서 조사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임술 농민봉기가 벌어지면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삼정의 문란이 문제인가 보구나. 이게 세금제도 문제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정군정 황고, 그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고쳐보자.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바로 임술 농민 봉기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결고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임술 농민 봉기. 그런데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정말 19세기는 밀란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런 모습들. 결국 19세기 초반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 진주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한 것이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 운동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19세기 조선 후기 그렇게 농민의식이 성장했던 농민들이 이제 적극적인 저항으로 들고 일어났던 그 사건들, 별책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역사의 한국사 파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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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최고. 네, 여러분들 했었고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제 세계사 파트가 있잖아요. 또 세계사 파트 쭈루룩 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고요. 하여튼 오늘은요,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무언가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 있으면 내가 아이스크림만 사줄 텐데 바로 없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세계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